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과학기술 11번째 단일벽 탄소 나노 튜브라는 다소 생소한 지문을 갖고 공부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이제 탄소 나노 튜브의 종류라든가 또 전자 소자로의 활용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문단에서는 이제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물질을 분류합니다. 그리고 탄소 나노 튜브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자, 전기적 성질.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 전기적 성질을 기준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물질을 구분할 때 철은 철이에요. 도체라는 거죠. 도체. 도체라는 거는 뭡니까? 열 또는 전기 전도율이 비교적 크다는 얘기입니다. 실리콘은 어떻습니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래서 이 반도체란 말은 이제 상온에서 전기 전도율이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이다. 반이다 해서 반도체입니다. 도체 반. 유리는 이제 부도체죠. 왜냐하면 이제 열이나 전기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적 성질 기준으로 물질을 구분할 때 도체, 부도체,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요, 전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을 구분한 거고, 물질을 전기적 성질 기준으로 도체, 반도체, 부도체로 분류했다. 이렇게 정리를 꼭 하세요. 지구상에 이제 존재하는 대부분의 물질은 이 세 가지 중 하나의 성질을 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이 도체냐, 반도체냐, 부도체냐로 나뉠 수 있다는 거네요. 자, 탄소 나노 튜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CNT. 저도 처음 듣는 이름이라서 생소합니다만은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시죠. 탄소들이 공유결합을 한다고 합니다. 공유결합. 그래서 나노미터 크기의 그 튜브 모양을 이룬 물질로서 1 내지 20mm 범위의 직경을 가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작죠. 그래서 그 구조에 따라서 도체가 어떻게 된다? 도체가 될 수도 있고 반도체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단위는 1 내지 20 나노의 단위예요. 자,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이제 탄소 나노 튜브의 개념하고 특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이다라는 건요. 한 쌍 이상의 전자를 함께 공유한다라는 것이 이제 공유 결합이에요. 한 쌍 이상의 전자. 자, 반도체는 뭐냐? 도체와 다르다고 합니다. 도체와 달리 전압을 걸어줄 때, 전압을 걸어줄 때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전자가 특정 에너지 간격을 초월해서 전기가 흐르는 물질을 이제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넘어야 하는 에너지 간격을 밴드캡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밴드캡, 캡이 아니라 캡입니다. 자, 이 반도체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반도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뭐라고요? 도체와 달리 도체와 대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압을 걸었을 때 외부 에너지를 가하게 되죠. 그럼 전자가 특정 에너지 간격을 뛰어넘어서 전기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넘어야 하는 에너지 간격을 또 밴드 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이 나온 거네요. 반도체 개념, 밴드 갭의 개념.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실리콘과 단일벽 CNT의 밴드 갭 크기의 비교는 할 수가 없다. 밴드 갭 크기의 비교를 할 수 없고 반도체에서는 밴드 갭이 있다라는 것만 이제 확인이 됐지 크기 비교는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지문에서는. 그래서 미리 이제 밴드 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먼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시죠. 그 다음에 반도체는 이러한 밴드 갭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전기 전도도는 이제 어때요? 도체와 달리, 도체와 대조되는 거예요. 또 열 에너지에 의해서 전자가 밴드 갭을 뛰어넘기 쉬워지죠. 온도가 상승하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 반도체는 온도가 상승하면 전기 전도도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제 온도와 전기 전도도는 비례한다. 그럼 도체는 뭐냐? 도체는 이제 반대니까 반비례하겠죠. 그렇죠? 이것을 반드시 잡아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전기 전도도는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이 공유 이 부분, 요거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가 되는 카이랄 단일벽 CNT가 있어요. 그리고 지그재그형 단일벽 CNT가 이제 뒤에 종류가 이제 쭉 나오는데요. 탄소 나노튜브의 그 종류. 이 중에 이 두 개는 이제 전류의 양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미리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류가 이제 암체허형 단일벽 CNT거든요. 얘는 이제 도체입니다. 도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는 무관하다. 이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성질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자, 말리는 방법. 말린다. 이제 둥글둥글 말린다는 얘기예요. 말리는 방법에 따른 CNT, 단일벽 CNT 종류인데요. 이제 그림에서 지금 1, 2, 3 세 가지 종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CNT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림 1과 같이 이제 2차원 구조의 흑연면을 생각해 보자. 이제 흑연면이에요. 하나의 탄소 원자가 세 개의 다른 탄소 원자와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하나의 점이 어떻습니까? 세 개의 선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거네요. 이러한 결합으로 선을 나타낸 건데 정육각형의 벌집 구조 모양이죠. 벌집 구조. 흑연면의 한 점을 기준으로 하고 이것을 이제 기준점 00으로 잡는 겁니다. 지금 그 그림을 너무 작게 했네요, 제가. 00. 여러분 그 책에 보시면 아주 크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흑연면의 특정 탄소의 위치는 어때요? 기본 단위를 A1, A2를 사용해서 표현한다는 겁니다. 가령 00이면 기준점 이 부분이죠. 출발해서 A1의 방향으로 3A만큼. 3A라는 거는 여기서 하나, 둘, 셋. 여기에 해당되는 거네요. 이렇게. 그리고 A2의 방향으로 1A2만큼. 그러니까 그 A2 방향이라는 건요. 이제 여기 방향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이 A1, 이 부분이 A2. 이렇게. 이쪽은 가로 방향, 이 부분은 대각선 방향.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서 이동하면 그림 1에 3일의 점이 된다. 요 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해서 한번 쫙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요 점이 3일점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 책에서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가로로 3번 가고 대각선을 한 번 가시면 3일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알려줬잖아요. A1, A2의 방향. 그죠? 요걸 보고 판단한 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림 1의 어느 지점의 탄소이든 정수인 N과 M을 이용해서 그렇죠? NM 요 자리 요 3, 1, 3이 N이고 1이 M이라고 칠 수 있는 거죠. 이때 00점이 50이나 80과 같이 N0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뒷자리는 0이고 앞에는 이제 변하는 정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끼리 이제 점끼리 만나서 이제 만다는 거죠. 만다는 건 둥글둥글하게 만다는 거예요. 달력을 말듯이. 그래서 튜브가 만들어지면 그림 2와 같이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N0에 끝나는 점들을 표시할 수 있는 점과 만나도록 말린다는 겁니다. 만나도록. 그럼 이제 이런 표현이 이런 그림의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뭐다? 지그재그형이다. 지그재그. 이렇게. 그죠? 지그재그 모양이죠. 그러니까 지그재그 모양이 되는 CNT가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까만 줄이 있는 것은 바로 지그재그 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를 지그재그형 단일벽 CNT라고 한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에 대비해서 기준점 33과 같이 똑같네요. N과 M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림 3처럼 탄소 원자들 간의 결합선이 의자 팔걸이 모양. 자, 의자 팔걸이라는 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까만 선의 표시를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 우리 영화관 가면은 왜 의자 팔걸이처럼 여기 걸어 놓을 수 있게 돼 있죠. 이런 모양이다라는 것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를 이 암체어, 그죠? 의자형, 암체어형 단일벽 CNT, 그러니까 의자 팔걸이형 단일벽 CNT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네요. 또 기준점 위에서 열거한 점들과 다른 점을 만나게 되면, 그죠? 열거한 이러한 점들과 다른 점을 만나게 하여 튜브를 만들면 이 중간 모양이 된다고 합니다. 암체어와 지그재그형의 중간 모양이 생기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카이랄 단일벽 CNT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CNT, 단일벽 CNT의 종류 3개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CNT가 만들어지는 방법이 달라지면, 그렇죠? CNT가 만들어지는 방법이 달라지면 CNT 전자들의 어때요? 에너지 상태도 다르다. 그렇죠? 에너지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 뭡니까? CNT의 전기적 성질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암체허, 그다음에 CNT는 반도체가 되는 것이고 그 외의 단일벽 CNT는 반도체 성질을 가진다. 그러니까 암체어만 도체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지그재그형이라든가 카이랄 단일벽 CNT는 반도체의 성질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형성 방법에 대해서 나왔죠. CNT가 만들어지는 형성 방법이에요. 그 흑연면이 말리는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따라서 단일벽 CNT는 세 종류로 나눈다. 이렇게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문제를 변형된 걸 맞출 수가 있어요. 반드시 나옵니다. 이때 반도체 CNT의 밴드갭의 크기는, 자, 밴드갭은 어디에 쓴다 그랬죠? 우리 반도체에 주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튜브의 직경이 작을수록 커진다. 그러니까 반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밴드갭의 크기와 튜브의 직경. 자, 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튜브의 직경이에요. 직경은 뭐 한다?
반비례한다. 이거 반드시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이제 단일벽 CNT의 그 트랜지스터로의 활용 가치인데요. 자, 과학자들은 이제 단일벽 CNT를 이용했잖아요. 기존의 기술적 한계를 넘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전자소자를 이제 개발한다 합니다. 전자소자라는 건요, 전자장치나 기계장치의 구성 요소가 되는 낱낱의 부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기존의 기술적 한계는 뭐였냐? 요거를 좀 정리를 저와 같이 하셔야 되겠네요. 자,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서 채널을 작게 만들면 이동도가 저하된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 미리 정리를 한 겁니다. 또 CNT가 기존의 대부분의 전자손자에 쓰이는 실리콘에 비해 어때요? 고집적 트랜지스터 응용에서 큰 장점을 지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리콘으로 채널을 작게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렵죠. 그렇죠? 예. 또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때요? 채널의 폭을 작게 만들수록 또 이동도가 떨어집니다. 또 단일벽 CNT를 합성하면 도체와 반도체가 공존한다? 아니죠. 공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단일벽 CNT를 소자로 만들 때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또 원하는 곳에 단일벽 CNT를 위치시키는 기술이 부재하다? 이것도 아니죠. 왜냐? 단일벽 CNT를 이용한 기술이 앞으로 개발되어야 된다는 방향으로 이제 언급이 되거든요. 4문단에 나옵니다. 자, 이제 미리 이제 얘기해서 이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은 한 번 정도 글을 읽고 왔다라는 판단하에 이제 한 거고요. 예, 뒷문장들을 읽어 나면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7번 이 전자의 이동 과정이 발라스틱 전자수송 현상으로 구현된다. 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소자의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리콘으로 작게 만들게 되면 전자의 이동도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발리스틱 전자수송이라는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8번째. 실리콘 물질이 반도체와 부도체 두 가지 성질을 모두 보유한다? 아니죠. 실리콘은 그냥 반도체입니다. 우리 첫째 줄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건 두 가지 성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단일벽 CNT를 이용해서 제작 가능한 대표적인 소자가 뭐다?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다 이랍니다. 전개 효과라는 건요, 이 전압에 의해서 전기장을 만들잖아요. 그럼 전기장에 세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 개에 따라 전류가 이제 조절되는 것을 이제 전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트랜지스터에는 뭐가 구성이 돼 있냐? 게이트가 있고 소스가 있고 드레인이 있는 겁니다. 이 세 개의 전극이에요, 전극. 자,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를 구성하는 전극은 이 세 가지 전극이 사용된다는 거 반드시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는요, 소스, 드레인, 또 전기적으로 절연되어 있는 게이트 전극, 야, 요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 소스와 드레인은 같이 묶여 있지만 전기적으로 절연되어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절연이 됐다는 것은 전기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단절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가하는 전압에 따라, 그렇죠?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흐르는 전류의 양이 달라지는 원리가 바로 보다 이 전개효과 트랜지스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전개효과 트랜지스터의 개념을. 자, 그래서 반도체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류의 양이 뭐 수시로 달라진다. 이거는 반도체 원리지 도체나 부도체 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성질을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용어 정의에서. 또 게이트 전극은 소스 및 드레인과 전기적으로 절연돼 있다. 그렇죠. 절연돼 있고. 세 번째,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흐르는 전류의 양은 뭐다? 어디에? 게이트 전극에 가하는 전압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이것이 반도체의 성질을 갖게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장을 가보겠습니다. 소자의 집적도라는 건요, 단위 면적당 포함되는 소자의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높이기 위해서는 어때요?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에서 전류의 통로가 뭡니까? 채널입니다. 채널. 이 채널의 폭을 작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죠? 집적도를 높이려면 폭이 작아야 됩니다. 근데 실리콘으로 채널을 작게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널은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전류를 흐르는 통로가 되는데, 이걸 작게 해야 이제 소자의 집적도가 높은데, 반도체 중에 이 실리콘은 채널을 작게 만드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한계를 지금 제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한 채널의 폭을 작게 만들수록 전류에 해당하는 전자의 흐름이 또 경로도 작아지겠죠. 그럼 전자의 이동도도 어떻습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보다 전자의 이동도가 더 큰 물질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도도 증가해야 되겠죠. 전자의 이동도도 증가해야 되고, 또 전자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산란이라는 것은 어떤 파동이나 입자선이 물체와 충돌해서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 거거든요. 분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산란이 작아야 되죠. 그래야 이제 어떻습니까? 이동도가 증가하고 어떻습니까? 이
집적도도 높아지겠죠. 그죠? 근데 산란이 없는 전자의 이동 현상인 발리스틱 전자 수송. 자, 이 말은요. 이제 산란이 없는 그 전자 이동입니다. 이게 일어날 때 최대. 그렇죠. 산란이 없으면 최대가 되겠죠. 그 이동도를 갖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소스 전극과 드레인 전극 사이에 채널입니다. 채널에서 이동도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전자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산란이 어떻다? 작아야 된다. 이 산란과 이동도는 전자 이동도는 반비례한다라는 거. 예, 기억하기 쉽겠죠? 이 산란은 분산되는 거니까. 예.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발리스틱 전자 수송은 단일벽 CNT와 같이 채널이 폭이 어떻습니까? 수 나노미터 이하가 되는 물질에서 일어난다, 발생한다 이겁니다. 발생하므로 기존의 대부분 전자 소자에 쓰이는 실리콘보다 단일벽 CNT가 어때요? 훨씬 더 고집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리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실리콘보다는 이 단일벽 CNT가 뭐다? 고집적 트랜지스터를 구현함에 있어서 큰 장점을 갖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동도도 높고, 그렇죠? 온 오프비,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데 온 오프비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의 성능 지표는 이동도와 온 오프비 두 가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자, 온오프비는 뭐냐? 그럼 이제 개념이 나오겠죠. 새로운 용어가 나왔으니까. 게이트 전압을 걸었을 때 절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했죠. 걸지 않았을 때 채널에 흐르는 전류값의 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이트 전압을 걸었을 때와 게이트 전압을 걸지 않았을 때 채널에 흐르는 전류값의 비. 이게 바로 온, 오프 비입니다. 온이 바로 전압을 걸은 거고 오프가 뭐예요? 걸지 않은 거죠. 그거의 비가 온, 오프 비니까 이 용어 자체 안에 다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단일벽 CNT의 경우 실리콘 소자보다 계속 지금 비교하는 겁니까? 단일벽 CNT와 실리콘을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주된 대상 오늘 공부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단일벽 CNT지 않습니까? 요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더 큰 값을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뢰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의 구현이 가능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일벽 CNT는 어때요? 실리콘에 비해서 직경이 작아요. 예, 직경이 작으면 또 어떻습니까? 예, 단일벽 CNT를 이용하면 고집적 전개효과 트랜지스터의 실현이 가능하죠. 직경이 작기 때문에 동일 면적의 많은 소자들을 막 제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네 번째, 단일벽 CNT 기반 전자소자 출현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를 이제 전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단일벽 CNT 기반 전자소자 출현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다? CNT는 직경에 따라 그 물성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똑같은 직경의 단일벽 CNT를 안정적으로 합성해낼 수 있는 기술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튜브의 직경이 작을수록 밴드갭이 커진다. 반비례한다라는 거. 직경이 작을수록 밴드갭이 커진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또한 합성된 단일벽 CNT에 반도체와 도체 성질을 갖는 CNT가 섞여 있을 수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암체어형 CNT는 도체고 카이랄 단일벽과 지그재그형 단일벽 CNT는 반도체죠. 이게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널 물질로 CN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들을 100% 분리해내는 기술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기술적 과제예요.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반도체형 CNT를 위치시켜가지고 고집적으로 소자를 만드는 이 신뢰성 있는 기술의 개발도 필요하다. 뭐 어려운 부분이 이제 사문단에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미리 했었던 기존의 기술적 한계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언급해 볼게요. 자,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채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작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작게 만들면 어떻게 돼? 이동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CNT가 기존의 대부분의 전자 소재에 쓰이는 실리콘에 비해서 고집적 트랜지스터 응용에서 큰 장점을 지닌다. 그렇죠? 실리콘과 비교했죠. 또 실리콘으로는 채널을 작게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채널의 폭을 어때요? 작게 만들수록 어떠해요? 이동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단일벽 CNT를 합성하면 도체와 반도체가 공존한다? 아니죠. 단일벽 CNT를 소자로 만들 때 문제이지 합성할 때 문제는 아니다. 소자로 만들 때 문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원하는 곳에 단일벽 CNT를 위치시키는 기술이 부재하다. 이것 때문에 기존의 기술적 한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일벽 CNT를 이용한 기술이 앞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언급했죠. 마지막 문단에서. 또 일곱 번째, 전자이동 과정이 발리스틱 전자수송 현상으로 구현된다? 아니죠. 소자의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리콘으로 작게 만들게 되면 전자이동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구현된 게 아니에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때요? 발리스틱 전자수성이 일어나는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 8번째 마지막 실리콘 물질이 반도체, 부도체 두 가지 성질을 모두 보유한다? 아니죠. 실리콘은 전기적 성질로 분할 때 반도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2번 반복했습니다만 반드시 여러분께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시험에 나오면 상당히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정리 안 해놓으면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글은 탄소 나노 튜브 CNT의 독특한 전기적 성질, 그리고 CNT를 전자소자에 적용했을 때 장점을 설명하고 있고요. 단일벽 CNT는 이제 정육각형 벌집 모양이었죠. 흑연면이 말리는 방법에 따라, 자, 말리는 방법에 따라 지그재그형, 그 다음에 암체어형, 그리고 카이랄 단일벽, 이렇게 분류를 했죠. 3가지로. 그래서 암체어는 어땠습니까? 도체고, 나머지 2개는 반도체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직경에 따라 밴드갭이 달라진다. 그렇죠? 예, 직경과 밴드갭의 크기는 반비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일벽 CNT는 기존의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전자소자 개발에 이용되고 있고요. 특히 소자의 집적도를 높일 수 있고 발라스틱 수송이 단일벽 CNT에서 가능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전개효과 트렌드의 채널은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그 낯설고 기술적인 요소를 공부를 했는데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다소 까다로운 그 어휘가 있었습니다만 읽고 나니까 훨씬 더 상식이 넓어지는 것 같아서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문과 학생이 특히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런 학생들도 상식을 넓힌다. 이러한 차원으로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 궁금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 또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